9시 반에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280명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잠시 뒤면은 통일대교를 건널 예정이고요. 어제 북항으로 들어왔던 예술단원들은 이미 강릉아트센터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아마 잠시 뒤부터 리허설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68명의 북한 대표단, 응원단, 그리고 기자단, 태권도 시범단, 예술단 이렇게 지금 현재 한반도에 와 있습니다. 남측에 와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상황,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북측에서 이 CIQ를 넘어왔는데 아무래도 한 280명 되다 보니까 이 출입사무소 에서 심사하는 게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대상이고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참 꼼꼼한 아마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많고 또 점검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9시 반에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통과해서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아마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자, 현장 화면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통일대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통일대교인데요. 저쪽 그 건너편 저쪽이 이제 CIQ 지역입니다. 거기서 한 평소 같으면 한 10분, 15분이면 올 수 있는 차로 금방 오는데요. 아직 이제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곳을 지나면 현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죠.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응원단의 규모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한 229명이라고 했는데 13년 만이죠? 그렇죠. 이설주가 왔던 인천의 그 아시안 게임 그 2005년이죠. 예,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인가요? 네. 예, 거기 그때 이후로 2005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오는 거고요. 예. 이번에 오면은 아마도 북한이 오는 이유가 우리 남녘의 동포들에게 북한도 정상적인 국가고 같은 민족 감정을 가진 따뜻한 동포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0일 날 여자 아이스하키 스위스하고 첫 경기 할 때 예. 그때 아마 우리 단일팀 열렬히 응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스키는 야외이기 때문에 사실 응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않죠. 예, 그래서 실내 아이스 아레나에서 하는 무슨 빙상 경기, 그런데 피겨.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이런데 아마 우리 선수들까지도 응원을 열렬히 해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목적이 적어도 우리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북한 선수는 사실 아이스하키 빼놓고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쇼트트랙 4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을 주로 많이 응원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북 간의 마음으로라도 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물론 북핵 문제 아직도 있고 안보적으로는 우리가 경계 대상이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걸 자꾸 확인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단일 민족이고 이렇게 언젠가는 합해져야 될 통일의 서로 간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화면으로 보셨던 것은 조금 전에 강릉 강릉 예술 아트센터의 모습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어제 묵황에 내려서 정박만 하고 배에서 숙직을 해결했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내려와서 강릉 아트센터에서 지금 리허설 공연을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악기도 안으로 이제 운반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단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녀 혼성 단원이기 때문에 여성 단원들은 붉은색, 남성 단원들은 검은색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좀 긴장된 모습을 보이는 단원도 있었고요. 앞서 화면에 보시면은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이는 단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기자들이 질문이 없는 한 먼저 말을 하거나 말을 걸거나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본인들도 상당히 긴장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홍 박사님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이어서 두 차례 후속 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한 사항들 단일팀이라든지 또 뭐 예술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이렇게 해서 북측 인원이 뭐 460여 명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아주 고위급 대표단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내려온 셈인데 사실 작년 연말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결국 이 김정은 신년사에서 말했듯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한다. 그리고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아마 어제 이 예술단이 평양에서 출발할 때 김여정까지 나와서 환송을 하는 그런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역시 이제 예술단 인원들 물론 이 중에는 남측에 왔던 인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방남은 처음 있는 기회일 것이고 또 사실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갈리고 있거든요. 환영하는 분들도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항의 시위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예술단도 그렇고 응원단도 그렇고 북측 인원들이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아마 조심스러울 겁니다. 긴장도 될 것이고요. 다만 일관된 메시지는 역시 김정은의 따뜻한 마음을 북측 인민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남측에 전달해라. 아마 그런 뜻을 받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공기 굴뚝에 이제 인공기가 크게 보이는데요. 어제 묵호항에서 이제 반대 집회를 하는 항의 시위를 하는 태극기를 들고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배가 접안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단원들 몇 명이 나와서 손도 흔들고 그러다가 저런 이제 항의 시위가 이어지자 그걸 보고 갑자기 이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는 오히려 이제 저렇게 우리에게 뭐 오지 말라는 시위를 한다라는 것을 그쪽도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해 갔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국론이 좀 분열될 수도 있고 각자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과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저렇게 축하해주러 와서 공연까지 하러 오는데 굳이 이렇게 북한 사람들 보는 앞에 가서 저런 시위를 해야 되느냐는 저는 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시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이 단합이 돼서 이렇게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을 할 땐 단합해서 화해 협력하고 또 국가안보는 군이나 안보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국가안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국민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특히 북한에 환영하러 온 사람들에게 반감을 조성한다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손님에 대한 예절이 아니다. 전 그런 생각에서 가능하다면 시위를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 눈에는 안 띄는 곳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이번 묵호항뿐만 아니라 뭐 강릉 아트센터라든가 뭐 이런 다른 곳에서도 뭐 지금 시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축제거든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자기들의 핵 미사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민족올림픽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생각 속, 다시 말하면 태극기를 든 저분들이나 우리 국민들 이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결국은 북한이 그동안 보여주었듯이 위장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고 핵 문제에 대한 뭔가 가면 전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불순한 의도로 나오더라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북한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기회로 만들고 또 사실 여기에 오는 북측 예술단이나 응원단 상당수는 아마 이제 남측을 처음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그들도 영향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나 교류에도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 점 그런 걸 생각하고 좀
우리 국민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자, 두 분의 북한 전문가의 좀 조심스러운 평론이었습니다. 또 뭐 제가 거기다가 살짝 하나만 더 붙이자면 또 일각에서는 너무 이번 올림픽 기간에 끌려다니지는 말라. 북한의 뭐 미사일이나 핵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주문도 있다는 거. 물론 뭐 과격한 시위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시 이 통일대교의 모습인데요. 잠시 뒤면은 이제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얘기 말씀 중에 오늘 이제 김영남 등 3명만 더 오면 또는 이제 4명이겠죠. 김영남 등 이제 다 온다고 했는데 그 최고위급 대표단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일단 단장이 김영남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뭐 급이라고 하는 건 단장의 급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이제 북한에 말하자면 헌법상 대외적으로 국가 수반의 역할을 하는 김영남을 이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표 3명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지금 관심이죠. 그렇죠. 흔히 실세라는 사람이 올까? 실세 그거죠. 뭐 최룡해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인물들이 그 3명 속에 포함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 언론의 관심이고 또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오더라도 물론 관심을 끌고 주목이 되고 뭔가 흥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뭔가 북미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것과 직접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김여정이 또 환송도 직접 했잖아요. 앞서 화면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어제 그 예술단이 이제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원산으로 가가지고 만경봉 92호를 타고 왔는데요. 평양의 역에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이제 환송을 했는데 김여정이 본래 이제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정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선전선동부 부장하고 같이 바로 옆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건 그들은 선전선동부 관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선전선동하러 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김여정이 저 평양역에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 대표단의 일원으로 올 것이냐 그거는 아주 불확실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최룡해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 할 때도 3인방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셋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급 국가서열 2위, 3위, 6위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남이 왔다고 해서 최룡해가 못 오는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아마 북미 간의 관계가 사실상 엄청난 지금 대립구도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 하면 최룡해를 보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는 김영철과 리성권이 있는데 김영철은 사실상 그 여기저기 제재 대상이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김영철보다는 고위급 회담의 단장 역할을 했던 리선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여정은 이번에 오기보다는 폐막식 때 깜짝 방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폐막식 때 말씀하셨으니까요. 미국 측 인사들도 지금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제 개막식 때 와서 가지만 그 이방카는 또 대통령 딸이기도 하고 또 고문이기도 한 맞습니다. 백악관 고문이기 때문에 폐막식 때 또 온다고 하거든요. 미국도 이번 올림픽에 이런저런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전화 통화 때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확신한다. 또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평창 올림픽에 가족도 보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미국의 이 마음을 이제 읽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일각에서 평창 올림픽이 과연 평화적으로 치러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북한의 참석이 정해지지 않았을 당시만 해도.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방카 이 미국에서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딸이지만 백악관의 고문이고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방카가 사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일본까지만 오고 한국은 안 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방카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폐막식이 옵니다. 그만큼 아마 이 평창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방카가 오게 된다면 아마 이제 중국으로서도 중요한 비중 있는 인물을 좀 보내는 방안을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홍 박사님 말씀대로 김여정이가 내려오면 아마 상당히 흥행도 폐막식이 높아지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폐막식이라는 거는 그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죠. 비중 있는 사람들이 오고. 저는 시진핑 주석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베가 지난번에 리우 올림픽인가요? 리우 올림픽의 마지막에 아주 깜짝 그 출연을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차기 올림픽이 도쿄에서 하니까 아베가 왔는데 그때 굉장히 아베가 국민적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을 정도로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진핑 주석도 지금은 굉장히 빼시고 있지만 제가 볼 땐 폐막식에 깜짝 출연하시지 허허. 않을까. 야. 그래서 뭐 김여정도 오고 이방카도 김여정, 오면 아마 이방카, 폐막식이 오히려 더 예, 관심에 시진핑. 예. 주목을 받을 물론 줄 가정입니다만. 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전에 뭐 김영남이라든가 또는 마이크 펜스 이 두 사람이 어찌 됐든 같은 시기에 한반도에 네. 있기 때문에 뭐 외교적으로 만난다는 걸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합니다만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뭐 같은 행사에 우연히 왔으니까 만나는 거. 조우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잠깐 만나는 뭐 회동 정도가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시간을 갖고 그러면 약속 장소까지 정해서 뭔가 의제를 나누는 회담까지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지금 미국에서는 글쎄 뭐 만나긴 만나겠지만 우리는 할 얘기 하겠다라고 하고 만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그건 안 정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펜스 부통령이 오는 거는 축하해주러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를테면 뭐 내가 가는 거는 뭐 전략적인 내가 끝나는 거 메시지 전하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다. 또 뭐 원비어 부모랑 같이 가겠다. 네. 와서 탈북자 만나겠다. 천안함 가보겠다. 네. 그리고 아직 안 만난다고는 안 하겠지만 뭐 만나도 할 얘기는 분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일단 열병식을 보면 뭔가 그 조금 그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김정은이 열병식 규모를 상당히 좀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3단 로켓 같은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이런 거는 과시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냥 아주 좀 소박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펜스 부통령이 만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부분 이제 계속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분이고 뭐 자연스럽게 또 다음 주제를 얘기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열병식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열병식 할 때 그 기자들, 그러니까 외국 외신 기자들을 취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대요. 과거에는 했는데 게다가 열병식이면 대내적으로 결석이고 대외적으로는 홍보인데 홍보를 안 하겠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아마 뭐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5년에 북한이 7차 당 대회를 했는데 그때 아주 대단히 대규모 이 대회를 했고 36년 만에 했고 기자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외 공개를 하지 않겠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자들의 취재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저런 것들을 다 이제 내부에서는 전 생방송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선중앙 TV라든지 예.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개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열병식을 홍 박사님 말씀대로 규모를 좀 차분하게 축소하고 전략 무기도 좀 자제를 하고 또 김정은이 혹시 기념 연설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자극적인 메시지를 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 또는 평창올림픽을 의식한 우리가 70주년이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공식적인 축하 행사는 하나 자극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뭔가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취재를 불허하는 것이 그것과 연계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는 그 다시 말하면 무력 시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을 경우 얻는
이득보다는 오히려 불리함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의 지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화성 14형 ICBM 만든 거고 그런 건데 그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안 보여준다. 그거는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이거를 생중계로 미국까지 전 세계로 알린다는 것은 정말 미국에 대한 도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에서 홍보는 나중에 합시다. 뭐 이런 식의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요. 그 연습 병력들은 늘었답니다. 그 열병식 행사에. 근데 아직까지 그 미사일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3단 로켓 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외신 기자를 초청하려다가 취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대내 효과는 극대화하겠지만 굳이 미국을 자극하려는 의도는 없다라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행사 때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가격할 수 있는 로켓을 뭐 새로운 걸 보여준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거기에 격하게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약간은 좀 소박한 형식으로 치러서 김영남과 펜스의 만남을 도와주는 이런 그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는데요. 예. 거기다가 이제 북한이 이를테면 외무성이나 뭐 어느 기관에서든지 조건이 맞는다면 북핵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북미 대화가 된다면 뭐 그 핵과 미사일 회담 기간 중에는 우리가 모라토리엄 하겠다. 이 정도 해준다면 또 미국 쪽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약간 축소한다거나 아니면은 키리졸브는 지휘소 훈련이니까 하지만 기동 훈련은 조금 규모를 좀 줄인다. 전략 무기 오는 건 좀 삼가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양쪽이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저는 좋은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통일대교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통일대교 이 시각 현재 모습인데요. 아직 그 CIQ를 넘은 북한 그 응원단들이 그 출입경 관련 이 업무가 지금 지연이 되면서 통일대교를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는 이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